예, 김중로 의원입니다. 우리 저 합참의장 후보자 지명된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인사 중에서 처음 잘하는 걸 이제 합참의장을 보고 느낍니다. 아마 지금까지 20대 들어와서 청문회 중에 이렇게 깨끗한 사람은 처음 볼 겁니다. 국회의원님들 아마 다 동의하실 텐데. 예? 김중로 의원님. 문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여당 의원님들이 쳐다봤구나. 예,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이명박도 잘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지금 나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래요. 예, 아까 우리 이종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공군 해군이 지금 장관하고 합참의장이 아주 대단히 저는 잘한 인사로 봐요. 저는 육군 장군이지만. 어쨌든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만 이제 이렇게 깨끗하고 모범생이고 정말 사람 좋다. 아주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걱정이 좀 돼요. 지금까지 역대 장관, 합참의장, 안보보좌관 할 거 없이 북한 수준의 수위에서 그 적의 도발이 있을 때는 완전히 후원 세력, 지원 세력, 적의 지도부까지 그냥 안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국민들이 이제 믿질 않습니다. 과연 새로운 우리 합참의장님 이제 군령의 최고인데 과연 과감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군인은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상황별로 만들어 놓고 그대로 때려야 됩니다.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조금 늦으면 그냥 당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금 남북 문제 이런 것도 지금 이상하게 지금 미국하고 우리 한국, 중국 다 엇박자 내고 상당히 불안해요. 그런 상황에서 국지적인 위협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경우에 합참의장께서 과감하게 매뉴얼대로 때리고 나서 파생되는 문제는 대통령과 외무장관이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국민들 좀 시원하게 한번 하세요. 예. 정말 기대합니다. 근데 너무 모범생이고 너무 사람 좋다 했는데 정말 북한한테도 사람 좋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 의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빨리 해주세요. 저는 시간. 참모총장 취임한 이후에 아마 역대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안보 상황의 위기가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매번 제가 강조한 것은 군사적, 정신적 사이버 태세만큼은 완벽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군의 기본적인 그런 임무다. 이걸 지속 강조해왔고,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 국가와 국민의 위해를 가하는 그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보고 계세요. 저도 정말 기대합니다. 정말 지금 국방부의 민간인들이 그래요. 공무원만 있고 싸움꾼이 없다고 그래요. 진짜 싸움꾼이 오신 것 같은데 외유 내강이기를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출발서부터 국민들이 이 문재인 대통령 하면 안보에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처음 대통령 토론회 때도 주적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애매하게 답변해요. 장관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추적 개념에 대해서 북한이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군의 통수권, 최고의 통수권이신데 철책에 있는 병사들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의장님은 거기에 대한 의견은? 저희는 북한 정권과 북한 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적과는 변함없습니다. 그건 이제 원론적인 얘기시고, 국방백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국민들이 거기서부터 불안해요. 지금, 어제 8.15 경축사에서 보세요. 저는 이 안보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정말 국제정치를 알고 보좌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전쟁을 일어날 수 없게 하겠다.
예? 그죠? 또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군사행동도 내 허락 없이는 못한다.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는 못한다. 듣기 좋지요. 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의 결기 국민을 안정시킬 수 있고 안심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말 국민들이 지금 하도 그러니까 안보 불감증에 다 걸려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뭐 아침에 보니까 스티브 배넌 같은 경우는 미국 대통령이 아주 측근인데 요즘 문제로 인해서 지금 해임된다는 얘기가 좀 있어 다행입니다만 주한미군 철수협상 고려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언론에 했어요. 이거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물론 인정하지 못하는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긴 하지만 최고 지도부고 조율이 안 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뭔가 심리적 압박을 주는 워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레드라인 어제 얘기했는데 이거 정말 저는 대통령께서 국제정치를 아시고 또 안보부 장관들이 정말 하는 것인지 이건 미국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시공적으로 미국하고 한국은 달라요. 저는 핵무기를 북한이 가지면서 벌써 대한민국 레드라인에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이 어째 얘기는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씁니까? 예,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은 만반의 태세를 아니 그건 갖추겠습니다. 원론적인 말씀하시지 말고 레드라인의 의미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핵을 가졌다는 자체가 대한민국은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군사 퍼레이드 보셨잖아요. 핵 배낭 메고 다니고 비정규전 부대가 얼마고 등에 업고 나와서 자폭할 수 있어요. 맞지요? 미국은 틀려요. 개념이. 미국은 거리가 멀어서 네. 네, 김중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의장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김중로 의원님처럼 아주 잘된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만 우선 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통 국방을 좀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이 이 대국민 소통의 주체로 나서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군령의 최고 책임자니까 국민들과 소통하는데 기회가 닿는 대로 설명할 건 설명하고 또 불안해하는 건 또 그 불안감을 좀 해소해드리고 또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할 건 협조를 구하는 그런 소통 국방의 주체로서 의장님이 좀 앞으로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의장이 좀 자주 보이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책임의장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 군령의 최고 책임자답게 그런 건의와 리더십을 좀 발휘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실공히 군령의 책임자인데 제가 국방에 해보면 의장은 잘 안 보이고 장관만 보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장관도 중요합니다만 군령의 책임자로서 합참의장이 조금 더 국민들에게 많이 보여지고 또 책임지고 뭔가 군령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말씀을 우선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포부에 보니까 군사 협력을 강화하여 유리한 안보 전략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갖고 있는 문제식은 군사 외교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면 합참의장님도 군사 외교의 주역이다. 왜냐하면 미국 가서 한미동맹 관련해서 이러저런 회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너무 미국만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가시고 미국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미국은 당연히 협상을 위해서 협의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무기 수출하고 있는 북유럽이나 또는 긴장감이 생기고 있는 중국이나 심지어 일본까지도 저는 합참의장이 조금 더 이 군사 외교적인 측면에서 라인을 좀 다변화시켜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런 주문하면 워낙 상황이 위중하니 합참의장이 자리 비우기가 어렵다 이런 것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미국 갈 기회가 있으면 또 가잖아요. 그렇듯이 짬내서 가는 거는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합참의장이 부재 시에는 또 누가 대리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 저는 되는 문제니까 지금 이제 포부에도 그런 점을 밝히셨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흔히 하는 말 운동장을 좀 넓게 서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저는 중국과의 관계를 트는데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십사는 말씀을 제가 좀 예, 잘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거 작년 국감 때도 지적했는데 이거는 저 의장님이 답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주셔야 됩니다. 국방부의 질의하면요 여담이긴 합니다만 국방위나 합참에 이렇게 뭔 질의를 하면 참 성의 없이 답을 달아요. 참 이게 질문보다 답이 짧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면 제가 답 작성한 사람을 진짜 색출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면 좀 책임 있게 답변 좀 하세요. 국방위원들이 할 일 없어 질문하는 거 아니잖아요. 약간 비껴난 얘기입니다만 답변 책임 있게 하시고 문서화를 못하면 직접 와서 구도로라도 답변하는 그런 자세를 좀 가져주시고요. 합참만큼은 의장님이 좀 책임주시면 좋겠는데 합참의 3군 편성 비율이 법령에 정해져 있잖아요. 국방개혁법에 되어 있습니다. 6회공이 2대 1대 1이잖아요. 지금 이거 안 지키고 있죠. 예,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족하다 이런 표현이 안 맞다고 봐요. 이거 법사항이잖아요. 우리가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법입니다. 그죠. 실정법 위반은 처벌받아야 돼요. 근데 법 위반인데도 별로 이 답변을 보면 뭐 잘못됐다는 생각이 없어요. 다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는 법을 대하는 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법상 요구되는 요건을 언제까지 채우실 겁니까? 시한을 답을 주세요. 법은 우리가 고치는 거니까 지금 뭐 제가 의장님한테 주문할 상황은 아니고 현행 법대로 2대 1대 1을 언제까지 준수하실 거예요? 시점을 못을 박으세요. 여기서 못을 박아야 의장님도 가서 취임하시면 내가 약속했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못을 박으세요. 예,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거 지식의 취임을 문제가 하게 아니고요. 되면은 의장님, 예, 이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곧 인사 있잖아요, 그죠? 네, 금년에 인사를 못했으니까 인사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그 인사 때까지 금년까지 하겠어요?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얘기하지 마시고. 금년 12월까지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할 겁니까? 현상을 가서 확인하고 제가 예, 가능하면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하세요. 연말까지. 그 뭐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연말까지 하시고, 예? 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법 위반은 잠깐이면 몰라도 어쩔 수 없는 잠깐이면 몰라도 아주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건 잘못이에요. 별로 어렵지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무원 출신의 합참의장이 오셨다면 이거부터 저는 손을 대서 법대로 지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대한 시간을 드린다면 연말까지 드릴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액션을 취할 테니까 연말까지 하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지금 아까 우리 김종로 의원님 말씀하신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누군가 1,000만 명의 서울 시민이 개전 3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정식 일부를 풀 때까지 여기엔 군사적 해결책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뒤에 문장 떼고 1,000만 명의 서울 시민이 개전 30분 만에 죽지 않는다는 것. 이거 일반 국민들도 불안해하는 것, 특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배넌이 잘못 알고 있다라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전쟁 나면 30분 만에 수도권 사람들 다 죽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군의 능력 가지고도 그렇게 당할 수가 없고 특히 한미연합 지금 우리 군사력으로 오히려 우리가 압도적으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시간이 다 돼서 한 말씀만 하고 답변 마저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 장사정폰이 뭐니 이렇게 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건 맞아요. 불바다 때문에 걱정하는 게 있으니까 이 작전의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을 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안보 상황의 위기가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매번 제가 강조한 것은 군사적, 정신적 사이버 태세만큼은 완벽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군의 기본적인 그런 임무다. 이걸 지속 강조해왔고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 국가와 국민의 위해를 가하는 그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보고 계세요.
저도 정말 기대합니다. 정말 지금 국방부의 민간인들이 그래요. 공무원만이고 싸움꾼이 없다고 그래요. 진짜 싸움꾼이 오신 것 같은데 외유내강이기를 바랍니다. 예, 예. 유념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출발서부터 국민들이 이 문재인 대통령 하면 안보에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처음 그 대통령 그 토론회 때도 예, 김중로 의원입니다. 우리 저 합참의장 후보자 지명된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인사 중에서 처음 잘하는 걸 제 합참의장을 보고 느낍니다. 아마 지금까지 20대 들어와서 청문회 중에 이렇게 깨끗한 사람은 처음 볼 겁니다. 국회의원님들 아마 다 동의하실 텐데, 예? 김중노 의원님 그래요? 그래서 여기 여당 의원님들이 쳐다봤구나. 예, 죄송합니다. 예. 예, 하여튼, 뭐, 이명박도 잘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지금 나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래요. 예, 아까 우리 이종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공군, 해군, 군인은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상황별로 만들어 놓고 그대로 때려야 됩니다.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조금 늦으면 그냥 당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금 남북 문제 이런 것도 지금 이상하게 지금 미국하고 우리 한국, 중국 다 엇박자 내고 상당히 불안해요. 그런 상황에서 국지적인 위협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경우에 합참의장께서 과감하게 매뉴얼대로 때리고 나서 파생되는 문제는 대통령과 외무장관이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국민들 좀 시원하게 한번 하세요. 예, 정말 기대합니다. 근데 너무 모범생이고 너무 사람 좋다 했는데 정말 북한한테도 사람 좋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 의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빨리 해주세요. 저는 제 시간. 참모총장 취임한 이후에 아마 역대 지금 장관하고 합참의장이 아주 대단히 저는 잘한 인사로 봐요. 저는 육군 장군이지만 어쨌든 이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만 이제 이렇게 깨끗하고 모범생이고 정말 사람 좋다. 아주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걱정이 좀 돼요. 지금까지 역대 장관, 합참의장, 안보보좌관 할 거 없이 북한 수준의 수위에서 그 적의 도발이 있을 때는 완전히 후원 세력, 지원 세력, 적의 지도부까지 그냥 안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국민들이 이제 믿질 않습니다. 과연 새로운 우리 합참의장님 이제 군령의 최고인데 과연 과감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혁견엠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애매하게 답변해요. 장관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추적견엠에 대해서 북한이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군의 통수권 최고의 통수권이신데 철책에 있는 병사들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의장님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저희는 북한 정권과 북한 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적과는 변함없습니다. 그건 이제 원론적인 얘기시고 국방백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국민들이 거기서부터 불안해요. 지금 그제 8.15 경축사에서 보세요. 저는 이 안보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정말 국제정치를 알고 보좌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전쟁을 일어날 수 없게 하겠다. 예? 그죠? 또 대한민국